뉴키즈 온 더 블록이 무명으로 허덕일 때 티파니라는 틴 아이돌이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뉴키즈보다 먼저 월드 투어도 하고, 아무튼 이분도 그 당시의 아이돌을 논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뉴키즈와 티파니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뉴키즈가 2집을 낼 때쯤에 티파니의 투어 오프닝을 돌았거든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리고 이때는 딱 제가 1편 결말로 말씀드렸던 뉴키즈가 팝 라디오를 탈 때랑 겹치는 시기였고요. 뉴키즈와 티파니가 투어를 본 지 1년이 지납니다. 분명히 처음엔 오프닝이었던 뉴키즈가 메인이 되고 티파니가 오프닝을 띄고 있어요. 어느새 뉴키즈는 10대들의 히어로가 되어 있었고, 그 비교 대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거라던 모리스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뉴키즈를 보는 10대들의 반응은 열광 그 이상이었다는 거. 귀여웠고 멋있었고 섹시했으며 노래부터 춤까지 모두 10대들이 동경할 대상이었거든요. 요즘에야 뭐 아이돌 칼군무가 일상이고 화려한 춤 사위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만은 이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몸 한번 튕기면 소녀들이 쓰러졌어요. 뉴키즈의 앳된 목소리와 외모는 성숙함을 기본 덕목으로 여기던 팝에 매우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옵니다. 그간 많은 음반 제작사들이 10대의 구매력을 무시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나오는 스타들은 최소 20대를 겨냥해왔는데 오빠나 동년배가 아닌 동생 느낌으로. 근데 뉴키즈는 제대로 오빠가 돼요. 그간 10대가 얼마나 억눌려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가수가 된 거죠. 10대들은 생각보다 구매력도 정말 좋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면서 진짜 덕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예능에서 푸는 썰들을 들어보면은 살벌하게 그지없어요. 밴에 매달려서 쫓아오고, 숙소 앞에는 사생 팬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고, 창문만 열어도 밖에서 팬들이 지켜보고 있고, 뭐 그런 썰들. 그거를 뉴키즈는 80년대 말에 모두 겪었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그 시절 뉴키즈의 대체제는 아예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 압박감이 결코 한국의 아이돌보다 덜하진 않았을 거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요즘에 BTS의 미국 인기가 비틀즈에 비견된다느니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미 뉴키즈 때 이런 비유가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뉴키즈의 인기는 마치 1960년대의 비틀즈 같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대요. 뉴키즈의 이름은 브레이크 없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4개의 싱글이 모두 차트 5위 안에 들고, 폭삭 망해버렸던 1집도 역주행을 시작해서 결국 미국에선 300만 장을 팔아버리고, CBS는 이에 신이 나서 또 1집 노래를 싱글로 발매하고,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투어는 늘어나고, 뭐 이런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현상, 과장점 보태면 아예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10대들의 주목을 끌었던 가수는 많았지만, 제 생각에 뉴키즈가 보이밴드의 표준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70년대까지의 음악은 듣는 것, 하지만 80년대부터 음악은 듣고 보는 것이 되었잖아요. 단순히 음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주얼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친 가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음악의 부가 조건, 그리고 부가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뉴키즈는 진정한 첫 번째 아이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덕질할 시간과 열정이 가장 강한 10대를 공략하면서 티네이저 가수를 향한 인식 또한 귀여운 동생이 아닌 우리 오빠들로 바뀌게 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키즈에서 조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파트도 가장 많은 편이었고, 춤도 잘 췄고, 그리고 제가 좀 곱상한 분을 좋아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멋있다와 우리 형이 된다는 거는 그 의미부터 굉장히 달라요. 그 시절 조단이 우리 오빠 혹은 우리 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뉴키즈가 사람들 일상에 완전히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뉴키즈는 자기들을 가수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팬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비단 음반만이 아닌 온갖 상품을 자기들 이름 붙여서 팔아먹게 되죠. 티셔츠는 물론이고 뉴키즈 온 더 블럭 시리얼, 뉴키즈 온 더 블럭 도시락, 뭐 우리가 덕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된 거는 아마 다 뉴키즈 때문일 거예요. 그토록 무시해왔던 10대들의 구매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뉴키즈는 공연 수익보다 부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면서 진짜 돈방석에 앉게 돼요. TV 틀면 나오고 길거리에서도 보이고 광고판에서도 보이고 그야말로 어딜 가든 뉴키즈의 얼굴이 보이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뉴키즈는 우리 오빠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나의 학창시절을 함께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한 상품이에요. 음악보다 그 외적인 요소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수.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얘네가 진짜 가수냐 하는 논란도 필연적으로 따라왔죠. 제가 외국 대학에서 교양으로 대중음악의 역사를 배웠었는데 이런 아이돌의 역사를 다룰 때는 꼭 그 어센티시티라는 걸 같이 배워요. 말 그대로 진정성, 되게 애매한 개념이지만은 그냥 뭐 얘네는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뮤지션이냐 아니면 그냥 스타냐 이런 식으로 아이돌의 분류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래요. 뭐 대중음악이란 게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음악이고 어떻게든 대중들이 그 음악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단지 그 방식이 다른 것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대중음악가 아닌가 싶어요. 당장 저도 아이돌 없었으면은 삶이 아주 적적했을 테니까 아이돌을 가짜 가수라고 폄훼하고픈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절 뉴키즈는 정말 뭐래도 팔리던 시절이었죠. 여세를 몰아서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고 이 안에는 또 This One's for the Children 이라는 곡을 내면서 사회적 목소리로 내보고 또 미국에서 200만 장을 팔면서 코 묻은 돈을 수금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팬들한테 우리 마약하지 말아요 이런 말도 하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10대들의 우상이었던 거죠. 이 가수가 진짜든 가짜든 적어도 나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스케줄도 계속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투어가 끝이 없이 이어지고 그 장소는 점점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키즈 최고의 장점은 바로 친근감이었잖아요. 근데 장소가 점점 커지면서 그런 친근감이 점점 사라지게 됐다고 해요. 스타디움 공연은 맨 앞에서 봐도 뭐 가수가 막대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멤버들은 그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고 이때쯤 되면은 아마 솔직한 심정으로 브레이크가 한 번쯤 걸렸으면 하고 바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곧장 나오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3집은 그 인기에 한 번 더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모두가 아는 스텝 바이 스텝이 나와버리면서 뉴키즈는 전 세계가 부르는 아이돌이 돼요. 말 그대로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순간 뉴키즈의 인기는 바로 이때 정점을 찍죠. Every time we kiss, it always feels like this. I believe in you. 앨범 자체는 이 집이 훨씬 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뉴키즈의 대표곡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아마 열이면 열 이 곡을 뽑으실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 반복적인 가사, 거의 이것도 뭐 아이돌 후크송의 원조격 아닙니까? 이 곡에서도 걸을 찾으면서 너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겠다고 말하는데 누가 뻑이 안 가냐 이거예요. 투나잇 또한 이 앨범의 대표곡으로 꼽히거든요. 저는 스텝 바이 스텝보다도 사실 이 곡을 더 좋아하고 이거는 이 곡이 그 시절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상당히
신선한 구성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멤버들이 고루 돋보이는 곡이라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키즈의 인기는 딱 이 시기에 정점에 오르죠. 매직 서머 투어라고 이름 붙여진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4개 대륙을 돌면서 공연과 함께 굿즈 장사를 시작해요. 뉴키즈가 1991년에 굿즈 값으로만 4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느 슈퍼스타들보다도 공연 하나당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거죠. 걸어다니는 기업이 된 멤버들이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멤버들은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어딜 돌아다녀도 팬들이 진을 쳐서 호텔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방 안에 있어도 커튼은 무조건 쳐놔야 했다니까 이건 뭐 사람이 거의 미치는 환경인 거죠. 멤버들은 근근히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투어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특히 마음고생을 했던 멤버가 바로 도니와 조나단. 도니는 상자 속의 삶을 버티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화풀이를 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보드카를 집어던져서 방화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고 조나단은 사고는 안 쳤지만은 이때부터 속으로 계속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 시절 공연할 때마다 꼭 한두 명씩 구급차에 실려가는 건 일상이었대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팬들의 몸싸움이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뉴키즈는 의도치 않게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이때 월드 투어를 돌면서 뉴키즈가 한국 또한 찾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이때 내한 또한 아무도 생각지 못한 비극을 낳으면서 대한민국의 콘서트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고 맙니다. Kids on the Block, 이 미국의 팝 그룹에 대한 온갖 꼴불견 추태가 계속되더니 오늘 밤 공연에는 드디어 사고까지 났습니다.